제이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벽을 다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새로운 벽이 있길래 와서 앉았어요. 여기 이렇게 암체어가 보이긴 하는데 덜 지루하실까 해서 이 벽을 선택해서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이고에서 잠깐 살았을 때 네일 아티스트로 자격증을 받아서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해변가에 있는 네일 아트 샵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참 재미있던 경험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의 어느 날 미국의 LA 공항에 도착하고 그 길로 바로 저희가 미리 구해둔 아파트에 가서 짐을 풀자마자 미리 한국에서 정보를 알아온 벨루스 아카데미라는 뷰티 컬리지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아줌마가 미국에 가서 어떤 직업군을 찾아서 어떻게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에게 도움이 될까를 정말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네일 아티스트였어요. 한국에서도 네일 샵들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주변 분들께서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많대, 미국 사람들보다 작은 붓을 들고 아트를 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한 몸을 가지고 있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헤어 디자이너도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헤어 기술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비교적 간단한 네일 아티스트를 선택하고 그 직업으로 도전해서 제가 좀 잘하거나 재미가 있고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가 잘 풀릴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네일샵을 오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한 6개월 정도 미리 강남역에 있는 네일 학원에 가서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끝내고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생초보는 아니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미국인 뷰티 컬리지에 도전을 한 거죠. 벨루스 아카데미라는 이 뷰티 컬리지는 엄청난 규모의 컬리지였어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등록할 수 있는 반이 있었는데요. 헤어 디자이너 클래스가 있었고 바벌 클래스가 있었어요. 바벌 클래스는 남성들 머리만 케어하는 디자이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클래스가 있었고 또 에스테틱 클래스가 있었어요. 피부 관련 여러 가지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눈썹 연장, 헤어 마사지 클래스도 따로 있었고요. 전신 마사지 클래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 스파네일 클래스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요. 프로그램의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업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수업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처음 컬리지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유, 과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돈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도전해 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클래스들은 다 실기를 하는 클래스고 의사소통은 어차피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것 또한 선생님도 어떤 실기의 작업을 보여주시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작업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아주 즐겁게 컬리지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절차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1년 정도 거주를 하면 파이낸셜 에이드,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라이빗 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민 오는 그날 바로 가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의 신분으로 등록을 하게 된 셈이죠. 물론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벨루스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졸업할 시즌이 되면 특별 부서가 있으셔서 그 샌디에고 전역에 걸쳐서 모든 곳에서 직원 채용 공고가 날 경우에 정확히 어떤 직원이 필요하신지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모든 졸업생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졸업한 이후에 1년까지도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받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는 컬리지였어요. 레주메를 만들어주는 오피스 직원도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은 6개월 동안은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밸류스 아카데미가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국의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가르쳐주던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건강이나 위생 상태에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수업을 받았어요. 샌디에고에는 관광 호텔들이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그 호텔 스파에서 일을 하기 위한 네일 아티스트들은 아무래도 네일 위에 그리는 아트 실력보다는 고객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기술, 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 여러 가지 그 호텔과 격이 맞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길 원했었거든요. 무난히 졸업을 하고 네일 테크니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험을 보는 것 또한 학교에서 다 도와줍니다.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실기시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실기시험 대비 훈련까지 10번 이상의 그 예비 훈련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는 것 또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졸업을 딱 하고 나니 그 오피스에서 지금 현재 직원을 뽑고 있는 곳입니다 라면서 리스트를 주시는데 밸류스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 모두 다 아주 우호적으로 그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을 바로 합니다. 일주일 만에. 같은 클래스메이트들 중에는 호텔 스파로 간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호텔 스파에서의 경험보다 일반 네일샵에서 경험을 쌓아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스스로의 샵을 오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로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좋아한다는 그 해변가에 있는 좀 유명하고 팬시한 네일샵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해변가에서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네일샵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유니폼이 이렇게 검은색 옷이었어요. 그때 제가 주로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입어봤네요. 일단 샵에 들어가면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풍기고요. 늘 아주 기분 좋은 음악이 흐르고 또 손님들도 진상 고객? 그런 손님들이 안 계셨어요. 샌디에고 해변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셨고 손님을 대할 때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네일 아트를 조금 흉내를 내서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그 네일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걸 알거든요. 주로 한국인이 오너이신 샵에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미국인들이 하는 샵에 가서 일을 해본 결과 직원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어요. 혹시라도 네일 아티스트가 되어서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컬리지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루트를 따라서 미국인 오너들이 오픈한 그런 럭셔리 살롱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한번 그 서비스를 끝내고 나면 어떨 때는 $100씩도 팁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서비스가 마음에 들고 럭셔리하게 잘 해줘서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 후에 받을 수 있는 팁은 주로 20불짜리 팁을 주십니다. 한 달에 제가 받아오는 월급이 처음 초보자로 일을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일을 할 수 있어서 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자꾸 한두 달 뒤에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을 때 제가 받아오는 한 달 월급은 2,300불 정도였어요. 게다가 팁은 따로였고요. 손님이 많고 일을 열심히 쉬는 시간 없이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3,000불은 쉽게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베네핏은 없죠. 건강보험이 안 되고 뭐 401k 연금보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걸 또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6개월 수업 듣고 바로 취직해서 2달 만에 2,300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주로 멕시칸들이 많으셨어요. 샌디에고다 보니.
그 멕시칸들 중에 네일 아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둘 있었거든요. 같은 샵에. 그분들은 한 달에 5,000불도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골이 끊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동료들이 해내는 네일 아트가 한국에서 그 네일 아트를 잘하시는 네일샵의 직원분들에 비해서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네일 아트를 잘하시는 분들은 페디큐어 서비스에 갈 시간이 없어요. 네일 아트를 받으러 오신 손님으로도 스케줄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디큐어는 아무래도 발에 여러 가지 마사지도 해드려야 하고 몸을 굽혔다 일어났다를 하는 동작이 많지만, 그 페디큐어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네일 아트 손님이 많으실 경우에는 페디큐어 자리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은 럭셔리한 샵에 오시면 진짜 돈 많이 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이제 저와 아주 절친했던 동료가 필리핀에서 온 28살이 된 착하고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새댁이 된 친구였는데, 그분은 호텔 스파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니까 하루는 초대를 해줬어요. 제 친구가 일하는 호텔 스파에 가봤는데요. 와, 정말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럭셔리 호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베드가 있고 자쿠지가 있고 향긋한 향이 나오면서 음악이 흐르고 샤랄랄라 하는 커튼에 간식들과 음료들이 무조건 무료로 제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럭셔리한 서비스가 다 갖춰진 그런 호텔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호텔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 중에 호텔 뷔페를 점심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페이를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스파네일 쪽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호텔 스파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영어를 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저희 남편이 직장이 이쪽 동부 쪽으로 잡히게 되면서 제가 동부로 이사를 왔어요. 이 동네는 네일샵이 어떤지, 네일샵을 오픈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또 도전도 해보면서 했었는데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 미국인데도 정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되는 길로 길을 바꿨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부의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네일 아티스트로서의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